영화 속의 사랑.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태리의 데뷔작 아가씨.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9위를, 타임지 선정 최고 관능적인 에로티시즘 영화에서 2위를 기록한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는 시라 워터스의 소설인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로 조선의 일제강점기 시대로 각색되었습니다. 히데코와 수키의 레즈비언 장면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그려져 화제를 모았는데, 원작과 마찬가지로 1부는 하녀의 관점, 2부는 아가씨의 관점, 3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엮어 나갑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영국의 아카데미상인 바프타에서 외국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으로. 엄마가 유명한 도둑으로 그 능력을 쏙 빼닮은 수키는 넉넉치 않은 형편에 돈에 대한 욕심도 컸는데, 그런 그녀에게 백작이 일거리를 제안하는데,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귀족 딸과 결혼하려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백작은 아가씨를 유혹해 결혼하도록, 수키가 하녀로 들어가 아가씨와 백작을 연결시켜 달라는 것으로, 결혼에 성공하면 히데코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채며 재산 중 일부를 수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히데코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후견인 이모부의 엄격한 보호 아래 살아가는 귀족 아가씨로, 조선인이지만 일본 문화를 배우며 자랐는데 아버지가 죽으며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은 후견인 이모부의 존재로, 그는 히데코를 인형처럼 다루며 그녀의 모든 행동에 관여했습니다. 수키는 히데코의 저택에 들어가는데, 처음 히데코를 본 수키는 예쁜 얼굴에 반해 가슴이 두근거렸고, 내키지 않았지만 아가씨에게 때때로 사랑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백작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중을 들면서 아가씨 얼굴을 감상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백작이 히데코에게 다가갈수록 분노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서로 마음을 터놓기 시작한 수키와 히데코는 서로의 옷을 입혀주면서 묘한 기분에 빠지는데, 히데코는 수키 허리에 발을 대고 밀면서 코르셋 끈을 있는 힘껏 잡아당깁니다. 어려서부터 자란 곳에서 키워주신 분하고 혼인해서 또 여기 계속 산다는 게, 그래서 나를 기르신 거야. 잡아먹으려고. 병아리 키우는 것처럼. 이모부는 내 재산을 필요로 하셔. 왜요? 금광도 가지신 분이. 불란서에 유명한 수집가가 있는데 얼마 있다 서재를 통째로 경매에 내놓는다나 봐. 그거 사려면 금광 수입 갖고 안 된대. 허이구, 나 같으면 책 팔아서 금 사지. 금 팔아서 책은 안 사겠네. 예, 넌 하녀치고 별 참견을 다 하는구나. 한편 히데코에게 이모부가 했던 훈육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사람이 아니라 인형 같은 도구로 길러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에 관한 이야기를 부유한 남자들 앞에서 낭독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으로, 어려서부터 이모와 함께 사육당하면서 야설 낭독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은 미쳤다는 걸 난 알지. 목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시키려는 거야.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안 되면 내지의 정신병원이라는 데로 보내버려야겠지. 합리적인 독일인들이 설립했기 때문에 광증 치료에 아주 효과를 본다더구나. 땅에 구덩이를 파서 환자를 하나씩 넣고 뚜껑을 닫아둔다지 뭐냐. 좀 나아지면 말뚝에 사슬로 묶어 개처럼 기어 다닐 수 있게는 해준다지만, 마침내 금년 이 옷을 벗었을 때 서문경 그 여자의 옷 문을 살펴보니 솜털조차 없이 매끈하고 팽팽하고, 사이사이에 숨을 쉬어야지. 혀로 접시를 핥아내듯 해서야 되겠느냐. 사실 백작의 계획은 따로 있어. 백작은 히데코에게 수키는 도둑의 딸로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이라 거짓말을 하는데, 일단 속은 척하며 자신과 도망친 뒤 수키를 히데코라고 정신병원에 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모부를 손쉽게 따돌릴 수 있다는 것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혹한 히데코는 백작의 말을 사실로 믿고 도망칠 날만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전이 벌어지는데, 수키와 백작과 히데코에 이어 히데코와 수키가 손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같이 잠자리에 든 수키에게 히데코가 남자와의 관계를 물어보자 수키는 히데코에게 섹스를 가르쳐 주기로 합니다. 내 말은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음에 말이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엄마도 없고 여기는 아무도. 먼저 입을 맞추겠지? 품에 앉으여. 서서. 누울 데가 없거나 서둘러야 할 경우에만 그러고요. 보통은 침대나 이부자리 같은 데서
무작정해보시면 이내 알아요. 술을 처음 먹는 거나 매일 반이에요. 히데코도 수키가 마음에 들었고 수키에게 솔직하게 말할 기회를 주는데 자신이 백작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냐는 히데코의 물음에 수키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수키의 뺨을 때린 후 동아줄을 들고 나갑니다. 히데코는 나무에 밧줄을 묶어 목을 메고 수키는 떨어지는 그녀를 온 힘을 다해 붙잡으며 백작의 계획을 털어놓는데 돈밖에 모르던 수키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으로 두 여자는 백작을 속이기로 합니다. 백작의 계획대로 진행하지만 수키는 정신병원에서 탈출하고 히데코는 백작에게서 도망쳐 만나기로 한 것으로 수키는 히데코 이모부의 서재를 망가뜨리면서 집을 빠져나옵니다. 백작의 계획대로 히데코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백작은 히데코와 합심해 수키를 정신병원에 넣는 것에 성공하는데 수키는 자신은 히데코가 아니라고 울부짖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그녀가 미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편 히데코는 백작을 따돌리기 위해서 백작의 방으로 가서 백작을 유혹하고 마약으로 백작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당신의 심장을 부서뜨릴 입맞춤. 우리는 그것들을 합쳐 길고 높은 소리를 내는 슈마츠 라인을 만들 수 있다. 시인은 그것을 몰레스 모르시움 클라스, 곧 부드럽고 사랑스런 깨물음이라고 한다. 수키도 정신병원에 화제를 내서 탈출해 히데코와 만나고 백작은 사기꾼임이 들통나 히데코의 이모부에게 붙잡혀 갖은 고문을 당하다 제발 담배를 피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연달아 2개 피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백작과 히데코의 이모부는 둘 다 쓰러져 죽게 되는데 백작이 고문을 피하려고 수은이 들어간 담배를 피워 자살한 것입니다. 이모부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 무사히 탈출한 히데코와 수키는 변장을 해서 상해로 도망을 가며 두 사람이 마주보며 환히 웃는 해피엔딩이 됩니다. 너를 꽉 껴안고 젖꼭지를 만지작거리는가? 옥문이 매끈매끈해지면서 은근히 어깨를 무는가? 다리를 너의 다리 사이로 넣으며 발끝에 힘을 주는가? 히데코가 구슬을 집어들자 흔들거리면서 딸랑딸랑 영롱한 소리가 나는데 그냥 구슬이 아니라 방울이었고 방울에는 비단끈이 달렸습니다. 몸을 바짝 붙이는 히데코와 수키는 방울들을 입에 넣어 굴렸다가 뺀 다음 아래로 가져가서는 서로의 몸 안에 면령을 넣어줍니다. 때를 잘 맞추면 아가씨는 몸을 비틀며 노래하는 여자처럼 즐거워할 것이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인 박찬욱은 영화 제작사 모호필름의 대표로 이창동, 홍상수, 김기덕, 봉준호와 함께 일명 한국 5대 감독 중 한 명입니다. 공동경비구역 JSA,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박쥐 등 많은 대표작이 있으며 스토커로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후지와라 백작 역의 하정우는 배우 겸 영화 감독이며 김용권의 장남으로 데뷔 이후 다작을 하면서 탁월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는데 5번째로 누적 관객수 1억 명을 돌파했으며 롤러코스터를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히데코 역의 김민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0대를 타겟으로 했던 화장품 광고 모델로 데뷔해 다수의 잡지와 CF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패션 잡지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를 했는데 김효진, 원빈과 함께 출연했던 한솔엠닷컴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라는 주제의 광고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력 논란과 망언으로 안티를 양산해 2년 정도 활동을 중단했고 이후 활동과 휴식을 반복하게 되는데 본인도 나중에 인터뷰에서 부족한 연기력에 대해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GQ 코리아와 인터뷰에서 김민희는 연예인과 평민이라는 말을 사용해 이미지가 추락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평민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06년에 드라마 굿바이 솔로로 성숙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한 연기력을 선보였는데 반대하는 작가 노희경을 끝까지 설득해서 배역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은곰상을 거머쥐었는데 이로써 한국은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모두 여우주연상을 받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김민희는 2016년에 홍상수 감독과의 스캔들이 터졌는데 홍상수 감독이 기혼자라서 명백한 간통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패셔니스타로 유명한데 패셔니스타로 유명한 유녀정도 김민희에게 전에 입었던 옷이 뭐냐며 사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키 역의 김태리는 2014년 CF로 데뷔했고
2016년 아가씨로 혜성같이 등장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를 빛낸 신의 사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리틀 포레스트, 1987 등의 영화와 TV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등에서 성적을 내며 흥행 보증수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뮤직비디오 출연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마트에서 두유를 팔다 사진 작가의 눈에 띄어 그의 카페에서도 오랫동안 일했다고 합니다. 오디션을 보며 충무로의 문을 두드리던 김태리는 2014년 말에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 캐스팅이 됩니다. 박찬욱 감독은 영화 올드보이에서 강혜정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느낌과 무척 비슷했다고 하는데 틀에 박힌 연기를 하지 않겠다는 고집이 있었고 차분하고 침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리틀 포레스트가 개봉했는데 일본의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 김태리는 꾸밈없는 모습으로 특유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내게 됩니다. 이후 영화 1987이 개봉했는데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723만 명이라는 성공적인 흥행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김태리는 유일한 허구 인물인 연희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김태리가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방영되었는데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감독의 세 번째 만남, 이병헌의 안방복귀작 등의 이유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은 작품이었습니다. 많은 기대와 우려가 있었지만 마지막 회 최고 시청률 18.1%를 기록해 TVN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 4위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정년이로 여성 국극의 부활을 알리면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태리의 데뷔작인 아가씨였습니다.